너무 많이 자서 약간 졸린 상태로 방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생각하죠. 찬장을 열고 어제 산 맛있는 시리얼을 꺼내요. 그 다음은 자동이죠. 그릇을 들고 시리얼을 붓고 그런 다음 그 위에 맛있는 우유를 부어요. 광고에서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잠깐만요. 안 돼요. 우유가 조리대에 다 쏟아졌어요. 또 말해보세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적 있죠? 여러 번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시리얼뿐만 아니라 다른 맛있는 아침 식사용 음식들도 평생 잘못 먹고 있었단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이네요. 이제 잠시 시리얼로 돌아갈게요. 조리대에 쏟은 지저분한 우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걸 알고 있나요? 다음에 아침 시리얼이 먹고 싶어서 잠에서 깼을 때 다음을 따라해보세요. 시리얼을 그릇에 좀 부어요. 그런 다음 숟가락을 잡고 굴곡진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돌려요. 이제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부드러운 우유를 들고 숟가락 위에 우유를 부으세요. 자, 더 이상 지저분해지지 않죠? 보이시죠? 이제 이 거꾸로 된 숟가락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묻는다면 제가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리얼 위에 직접 부을 때 우유가 사방에 튀는 이유는 대개 시리얼의 둥근 모서리 때문이에요. 이게 우유를 위로 튀어오르게 하고 조리대로 바로 흘러내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리얼 이야기가 나왔으니 바삭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은 소위 완벽한 바삭함이라고 불리는 걸 연구하는 매우 헌신적인 과학의 한 분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제 말은 바삭함을 최적화하기 위해 완벽한 시리얼을 만드는 방법을 분석하는 데 하루를 보내는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리얼 첫 한 입부터 끝까지 모두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요. 보통 시리얼의 바삭함의 문제는 시리얼 대 우유 비율을 어떻게 알아내느냐예요. 이건 여러분의 시리얼이 바삭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우유를 부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제 이걸 해보세요. 모든 시리얼과 우유를 동시에 붓는 대신에 시리얼을 조금 붓고 우유로 덮은 다음 잠시 놔두세요. 숟가락으로 모든 시리얼이 확실히 우유에 잠기게 함께 다 섞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그 위에 시리얼 한 층을 더 부으면 짜잔! 완성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시리얼 과학자들이 동적 대조라고 부르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 입에 완벽한 질감의 조합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벌써 맛이 느껴지나요? 눅눅한 시리얼과 아삭한 시리얼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절 믿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바나나. 여러분이 그걸 평생 잘못 벗기고 있었단 걸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은 원숭이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야 해요.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침팬지, 고릴라,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원숭이과들은 바나나를 거꾸로 벗겨요. 과일을 잡고 줄기가 아래로 가도록 돌려 반대쪽 끝에서 바나나를 벗기죠. 이렇게 바나나를 먹으면 실 같은 섬유질과 물컹거리는 부분을 먹지 않게 돼요. 여러분도 저처럼 가끔 오렌지가 먹고 싶어 깨나요? 여러분의 몸은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일 그 양의 비타민C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오렌지는 껍질을 벗기기 너무 까다로운 과일이라서 결국 오렌지 주스가 얼굴 전체에 다 뿌려져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이제 이걸 해보세요. 다음번에 오렌지 껍질을 벗길 때 과일의 양쪽 끝을 수직으로 잘라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런 다음 절단된 각 면에 손가락을 넣고 오렌지를 열어요. 보세요. 저 모든 과즙이 넘치는 조각들이 먹혀서 감동을 줄 준비가 되어서 오렌지가 지도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냠냠. 그리고 오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혹시 오렌지 주스를 바르게 붓는 방법을 아시나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를 상자에서 따를 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플라스틱 주둥이를 유리컵에 직접 닿게 해요. 다음은 우리가 아침에 주스 붓는 소리와 연관지어 내는 기분 좋은 소리가 나죠. 뻘뻘뻘. 네, 알아요. 제가 재밌는 소리를 잘 내죠. 농담은 그만두고 비록 이런 붓는 소리가 좋게 들릴지라도 정확하게 이게 사방에 주스를 튀기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과학이 등장하죠. 주스 상자의 안쪽은 바깥과 같은 대기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컵이나 머그컵에 입구를 가까이 대고 따를 때 상자 밖으로 주스를 밀어내는 건 액체 자체의 무게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액체는 흔들리면서 불안정하게 나와 컵 안에 큰 주스의 파도를 일으키며 어쩔 수 없이 컵 밖으로 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엉망진창을 피하기 위해선 주둥이 위치를 뒤집어 주둥이가 컵 가장자리에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도록 상자를 돌려야 해요. 이런 식으로 부으면 주둥이에 있는 작은 구멍이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도록 하고 주스 압력을 중립으로 유지하게 해서 완벽하게 따라지는 주스를 만들어내죠. 멋지지 않나요? 아직도 과일에 대해 더 다뤄볼 건데 여러분은 사과를 어떻게 먹나요? 만약 전통적인 방법으로 먹는다면 사실 여러분은 과일의 30%를 낭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전통적인 방법이라 하면 옆에서부터 속까지 먹는 걸 말해요. 사과 과학에 따르면 우리는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꽤나 많은 양의 속을 남겨요. 그래서 사과 먹는 걸 최적화하려면 먹으면서 씨앗을 뱉어내면서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부터 깨물어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사과를 효과적으로 또 최소한의 쓰레기를 만들면서 먹을 거란 걸 장담해요. 자, 이 아름다운 복숭아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걸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과일 그릇에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복숭아를 골라요. 또는 그냥 과육의 중심을 한 입 베어 먹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를 감싸고 있는 그 솜털 식감을 그냥 넘기기 힘들어하죠. 데치기라고 복숭아 껍질을 벗기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선 물과 여러분의 맨손만 있으면 돼요. 우선 물을 데우세요. 거의 끓을 정도로 부었다가 꺼주세요. 그런 다음 복숭아를 뜨거운 물에 넣어두는데 20초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아셨죠?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복숭아를 다른 그릇으로 옮겨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물이 차가운지 확인하세요. 복숭아를 거기에 5분 정도 놔두세요. 그 결과로 껍질이 쉽게 벗겨질 준비가 되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과즙이 많은 키위는요? 분명 우리 모두 칼로 바깥 껍질을 벗기려고 할 거예요. 안에 있던 많은 과육도 잘라내면서 말이죠. 다음에는 밑과 윗부분을 자르고 숟가락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먹듯이 키위 속을 드세요. 그리고 망고가 있죠? 껍질을 깎은 뒤 먹지 마세요. 씨 양쪽으로 망고를 잘라보세요. 그런 다음 빈 잔을 잡고 팔처럼 망고 조각을 유리잔에 미끄러뜨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과일의 안쪽이 모두 유리잔 안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여러분은 말 그대로 맛있는 과일이 반 컵 가득 담긴 잔을 드실 수 있게 되죠. 과일을 살펴보았으니 팬케이크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베이컨도요. 아마도 여러분이 먹어본 최고의 팬케이크는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요리법일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우선 모양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입만큼이나 눈으로도 음식을 먹기 때문에 팬케이크 믹스를 팬이나 조리기구에 마구잡이로 뿌려대선 안 돼요. 완벽한 모양의 팬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그 혼합물을 빈 케첩 용기에 옮겨 담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그걸 씻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이 마법의 방법은요. 가열된 팬 위에 케첩병에 혼합물을 짜서 팬케이크 믹스 위에 미리 요리한 베이컨을 더해주세요. 만약 좀 더 해보고 싶다면 베이컨 위에 약간의 반죽을 더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완벽한 팬케이크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로 완벽한 팬케이크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게 되죠. 그거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제안들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해본 다음 여러분에겐 어땠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항상 인생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